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계산해보니까 아마 이 영상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당일날쯤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이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보았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손이 베어가지고요. 밴드를 붙였습니다. 뭐 엄마들 다 이러고 살죠? 네. 제가 그 한국에 돌아가면 2월부터는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강의가 가능해서 이제 강의 요청을 이렇게 주변에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네,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강의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주변에 이렇게 그 강의 요청을 못 하셨으면요, 네, 어디든 좋아요. 학교, 교육청, 시청, 구청, 도서관 이런 곳들에서 그리고 문화센터 네 이런 곳에서도 요청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 곳에 이렇게 좀 이은경 네 이은경님 만나고 싶다고 네 강사 요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방이라서 못 가나요? 네 지방 갑니다. 그참에 저도 네 오랜만에 여기저기 여행 좀 하게 네 지방에서도 많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아무리 멀어도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 썸네일 보고 아마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마이크로 산책이 뭘까? 네. 마이크로 산책을 해보세요. 제가 해봤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몰랐어요. 근데 용어를 알고 내용을 뜻을 알고 보니까 그게 제가 했던 거더라고요. 목적은 달랐는데요. 결과는 같았고,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그래도 지금까지, 네, 건강하고 책을 좋아하고, 네, 그래도 이나마 끌고 온 거는 마이크로 산책의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산책을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단위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 의미를 두고 아주 천천히, 슬로우, 네, 아주 천천히 하는 그런 산책을 말하는데요. 마이크로 산책의 이 원리를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실 때 모든 곳에 적용을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마이크로 산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혼자 보낸 독방 육아 시절 때문입니다. 네. 저희 남편이 교사라서 토요일에 원래 출근을 안 해야 되는데, 아이들 어릴 때 출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맡고 있는 게 많았어요.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들은 맡고 계신 게 많거든요. 아마 지금 네, 보고 계신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면 맞아 하실 텐데요. 토요일에 영재학급 수업 있었죠. 네, 스카우트 때문에 어디 이렇게 스카우트 외부로 나가는 거 인솔해야 됐었죠. 그리고 스포츠 대회, 운동 대회, 뭐 육상 대회, 피구 대회, 티볼 대회 아이들 인솔해서 나가야 됐죠. 혹은 그 대회의 심판으로 운영자로 참가해야 됐고요. 네, 여러 가지 뭐, 하여튼 학교에서 맡고 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자꾸 출근을 하는 거예요.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것도 차를 가지고 자꾸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 둘 데리고 주말에 차도 없이 돈도 없이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정말 시간은 하루 종일 보내야 되고 밥도 해 먹여야 되고 너무 싫은 거예요. 좀 생각만 해도 좀 싫죠. 그죠? 지금 아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나도 겪어봤어요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오직 순수하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마이크로 산책을 했어요. 어디 이동을 많이 할 수는 없었어요. 이동을 많이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차는 제게 없었고, 이동을 많이 할수록, 네, 뭐, 차 넣었다 뺐다 하느라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교통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종일을 보내기 위해서 한 군데만 딱 결정을 했어요. 한 군데만 마음을 먹고, 이제 좀 멀리도 가고 가까이도 갔는데요. 가까이는 저희 집 근처에 탄천이 있었어요. 탄천을 걸으면서 이 마이크로 산책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을 때우는 거예요. 네. 이동을 하지 않고, 뭘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하루를 때우려면요,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네, 그 개미처럼, 그러니까 개미가 가는 그 정도 속도, 달팽이처럼 움직여야 돼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네, 아주 느리게 아주 작은 것에도 의미를 두고 아주, 네, 사소한 것 가지고도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만 하루를 때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랑 그 하루를 때우는 그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이크로 산책을 하게 됐는데,
그 가장 큰 좋은 점, 마이크로 산책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아이들한테 사색할 시간이 되게 충분했어요. 네, 독서를 할 때 항상 사색할 틈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을 읽어서 뭔가를 사고력을 넓히고 이 안에 입력시키는 것도 정말 좋은데요. 사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요. 아이들이 뭔가를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 사이사이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있는 틈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사색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세까지는 제가 염두에 둔 건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었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랑 날마다 하루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이제 천천히, 뭐든 천천히, 어디든 한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머무는 것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장소든 그냥 거기에서 뭔가 아주 작은 거라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려면요. 네,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마이크로 산책을 떠나시려면요. 네, 첫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차를 어디다가 주차를 해놓고 네, 움직이다 보면요. 주차 시간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차가 막히거나 하면서 네, 이게 실제로 사색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대중교통이다. 그러면 각자 책가방을 하나씩 매는 거예요. 엄마만 이만한 배낭 메고 엄마 너무 피곤하면요. 오래 못 있어요. 나가서 2시간 만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이 마이크로 산책은 한 최소 나가서 아침에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최소 다 대여섯 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작은 뭐 캐러멜 같은 것도 싸서 가고, 물은 각자 가방에 한 병씩, 엄마가 다 들면 무겁잖아요. 그리고 물도 가능하면 집에서 이제 자기 텀블러에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셋 다 굉장히 편안한 옷이 중요해요.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저는 이 마이크로 산책의 기법을 박물관이나 뭐 도서관, 자연사 박물관, 과학관 같이 어떤 그런 견학 장소, 체험학습 장소에 갔을 때도 이 원리에 따라서 계속 돌아다녔는데요. 네, 시간을 다 오랫동안 보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든 털퍼덕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걸 충분히 보고, 충분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충분히 더 경험하고 생각하고, 지루할 만큼 여기 왜 이렇게 오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있으려면요. 엄마도 애들도 옷이 정말 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입고 나간 바지가 딱 하나 있었어요. 네, 되게 편한 청바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저분해져도 티도 안 나고 정말 좋았어요. 그 편한 청바지를 늘 꺼내 입고 배낭을 메고 셋이서 이렇게 여행처럼 데이트립처럼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과학관에 갔어요. 제가 과천과학관을 자주 갔는데요. 가서 저는 어느 관 안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입구쯤에 이렇게 구석에 자리를 잡고 털퍼덕 주저앉아요. 그리고 네, 책에 그 가방에 있던 책을, 저는 책을 한 권씩은 꼭 가지고 다니는데 책을 꺼내서 읽고요. 애들한테 여기 아무데나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보고 오라고, 엄마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자유롭게 보고 뛰지는 말고 아무거나 망가뜨리지는 말되 보고 싶은 거 자유롭게 보고 와 라고 했고요. 아이들이 다 보고 돌아오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기다려줬어요.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보고 오면요, 또 중요한 거 절대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뭘 봤냐, 뭘 배웠냐, 뭐는 새롭게 알게 된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은 조사하지 않았고요. 재미있었어? 잘 보고 왔어. 아이가 자기가 본 게 너무 신기해서 막 방언처럼 자기가 터지면 그건 들어줘요. 그런데 뭘 보고 왔고 배우고 왔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우라고, 네, 머릿속에 지식을 넣으라고 그렇게 시간을 준 게 아니었거든요. 사색하라고, 네, 하나라도 쳐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시간적 여유를 줬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절대 서두르지 말고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와. 네, 그렇게 해서 둘 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천천히 보고 오랫동안 보고 생각하고 충분히 봤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다음 관으로 이동을 했고요. 한 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두 관밖에 볼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떤 곳에서는 한 관밖에 보지 못한 곳도 있었고요. 네, 어떤 곳에서는 정말 여기 입장료가 아깝다 생각이 될 만큼 덜 보고 나온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올 수 있는 건요. 책 한 권이면 충분할 정도의 지식이에요. 그 정도 지식을 얻으려고 책가방 메고 거기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 전에 없던 어떤 내 새로운 생각을 했느냐가 가장 포인트예요.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얻는 지식보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머물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면 어떤 것도 머릿속에 넣지 못했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건너 아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초등 선생님이신데요. 정말 열정가세요. 아들이 셋 있으시고요. 주말에 아들 셋을 데리고 이런 뭐 박물관 이런 곳에 다니실 때, 네, 학습지를 직접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들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학습지를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네, 알아야 되는 지식들, 새롭게 배운 것들을 거기다가 적어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정반대의 그런 내 하루를 보낸 거죠. 저희 아이들은 머리에 넣고 온 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 네.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이것과 저것의 차이점도 생각해보고 이건 뭘까? 이건 정말 새롭네, 재밌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아이들이 네,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그분의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저의 방식이 저는 이 방식이 정말 좋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왔던 방식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계속 이렇게 키울 거예요. 어딜 가든 네, 그곳에서 뭔가를 하나 더 머릿속에 넣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새로운 공간에 계속 데려가는 이유는 새로운 공간에 딱 가서 새로운 걸 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하지 못했던 종류의 생각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공간에 가면 계속 고민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열쇠가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라고 결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걸 보는 것 때문에 혹은 그 공간만의 분위기 때문에 쉽게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바라는 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오늘 하루는 내가 이 공원에서 6시간을 무조건 때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처음부터 6시간은 힘들어요. 근데 왜 우리 산책할 때, 애들이랑 산책하고 등산을 할 때 어떠냐면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에요. 오늘 저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30분 만에 갔다 와야 되고, 1시간 만에 갔다 와야 돼요.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땐 상관이 없는데,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굳이 빨리 갔다 온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주말에 한번 나섰기 때문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동이 많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아이들이 사색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아빠들은 네,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즉 아빠 안 계신 시간에 이렇게 하세요. 아빠들은요, 기본적으로 엄마들보다 아이들을 잘 못 기다려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희 남편만 그런가요? 네. 이렇게 애들이 더 보고 싶고 더 그 공간에 머물고 싶어 하고 뭔가 더 그 공간에 두기만 하면 네, 사색이 일어날 게 분명한 것 같은 그 시간에조차도 자, 다 봤으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코스로 막 직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뭐 잘못이 아니라. 그런데 이 특징은 아이들한테는 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다니는 날에는요, 아빠의 속도에 어느 정도 맞춰주되, 아빠가 없이 엄마 혼자 속도와 시간과 여유와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는 날에는요, 한번 이런 마이크로 산책에 도전을 해보세요. 이제 겨울방학이 되니까 어디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거예요. 평일에 아빠 없이 여기저기 다니실 텐데요. 네, 더 많은 것을 보고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넣고 하나라도 더 아이가 알았는지 배웠는지를
있는지를 확인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공간에 계속 데려가서 그 공간에 그냥 머물게 해주세요. 네. 그 공간에서 사색을 하면서 아이들이 네, 훨씬 더 많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공간에서 뭐 하나 더 배우고 사진 한 장 더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우리 엄마 왜 이렇게까지 안 가고 여기서 있는 거야? 라고 한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네, 그리고 이렇게 평일에 아빠 없이 다니다 보면 그냥 점심 한 끼 막 간단하게 때우잖아요. 때우고 그냥 그 공간에 계속 머물고, 네, 그러면서 네, 그 충분히 대화를 하고 아이 스스로 오늘 정말 실컷 봤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도서관이나 박물관, 과학관 같은 데 가면 너무 안타까운 게 엄마들이 특별히 바쁜 일이 다음에 있는 게 아닌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해, 빨리 가자. 지금 빨리 일어나. 그만 하고 이제 아이들이 계속 재촉을 하시고 앞장서서 이렇게 잔다르크처럼 아이들을 몰고 다니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그냥 충분히 돌 수 있도록 엄마는 제자리에 계시거나 뒤에만 쫓아다니셔도요. 아이들은 충분히 새로운 공간에서 성장을 한답니다. 그렇게 마이크로 산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할 거니까요.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도 놀러 오시고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치시면요. 네이버 카페, 포스트, 오디오 클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검색창에 치시면요. 거기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